여러분, 그 거대한 회담 테이블을 하나 상상해 보시겠어요? 방 양끝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아, 이번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이 꽤나 이질적이거든요. 한쪽에는 평범한 소고기랑 대두가 잔뜩 담긴 장바구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뭐랄까 최고급 스마트폰이나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첨단 반도체 칩이 놓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밀폐된 투명한 배양 접시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와, 일상적인 식료품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병원체까지 정말 극단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합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복잡한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테이블 위에서 도대체 무슨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른바 전 세계를 이끌어가면서도 심각한 결함을 지닌 기능부전의 듀오, 이 두 국가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안전이랑 어떻게 직결되는지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 그 중립성 부분 말씀이시죠? 네,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대만 문제 같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객관적으로 관찰된 자료들만 바탕으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립적으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무척 중요한 전제네요. 사실 옳고 그름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던져야만 각 국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만지작거리는지 그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당장 베이징의 시각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중국 런민대학교의 저명한 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이 있는데요. 그들은 현재 미국의 행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압박을 하는데 감사를 표한다고요? 겉으로는 각을 세우면서 속으로는 고마워한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논리를 거쳐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중국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른바 제국주의적 황혼, 그러니까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국주의적 황혼요? 경제나 정치 상황 때문인가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너무 금융화되어서 실물 제조업이 비어버렸고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에다가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돼서 마비됐다고 평가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이기적인 패권국으로 비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바로 이 틈을 타서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득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중국은 지금 링 위에서 은퇴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헤비급 챔피언을 상대하는 도전자 같습니다. 와, 그거 아주 탁월한 비유인데요. 그렇죠. 챔피언의 스텝이 무거워지고 체력이 떨어졌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챔피언이 휘두르는 주먹 한 방의 파괴력은 끔찍하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도 함부로 가드를 내리고 링 중앙으로 돌진할 수는 없는 아주 기묘한 탐색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군요. 네, 이 비유가 현재 자료에서 다루는 국제정치학적 개념 하나를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패권적 불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패권적 불안이요? 그게 뭔가요? 보통 사람들은 신흥 강대국이 제일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진정으로 위험한 순간은 기존 패권국이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자각할 때 옵니다. 추락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요? 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패권국은 판을 뒤엎는 아주 폭력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불사할 수 있거든요.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고 신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와, 챔피언이 약해져서 만만한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극받아서 언제 핵펀치를 날릴지 몰라 두려운 거였네요. 그래서 양측이 그 무역 교착 상태를 그토록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2025년 상황만 돌아봐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잖아요. 미국이 145%라는 관세 폭탄 카드를 꺼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응수하려고 했죠. 거의 뭐 공멸로 가는 치킨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4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그럼 미국이 이긴 거 아닌가요? 표면적인 장부만 보면 그럴싸해져. 그냥 글로벌 공급망의 이면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적자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중국 수출품이 증발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 물량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제3국을 거쳐서 라벨만 바꾼 채로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하, 결국 관세벽만으로는 못 막는다는 걸 미국도 안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새롭게 신설하려고 움직이는 게 바로 무역위원회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기구입니다. 무역위원회요? 관세 말고 아예 다른 장벽을 세우겠다는 뜻인가요? 네, 단순히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자체가 오가는 걸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안보 위협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거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산 차나 마늘 같은 것도 안보 위협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진장감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아주 흥미로운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3B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자료에서 봤어요. 3B, 소고기 뷔, 대두 빈스, 그리고 보잉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실용적이죠. 미국 경제나 특정 정치적 지지 기반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핵심 품목을 중국이 대규모로 사들여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대한 달래기용 쇼핑이네요. 무역위원회의 압박을 피할 명분을 주는 거고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이 단순히 대두나 소고기 더 사주려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연막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네, 드디어 대만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짜 핵심. 맞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이해하려면 무역이랑 지정학적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80년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시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아주 모호한 성명에 합의했거든요. 근데 이면에서는 레이건이 대만에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는 비밀 보장을 건넸습니다. 이중적인 줄타기.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그때 시작된 거군요. 근데 그 모호성이 지금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잖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던데요. 네, 중동 전쟁에 격화되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군사 자산이 그쪽으로 쏠려버렸죠. 그러니까요. 그 결과로 대만에 인도해야 할 무기가 무려 320억 달러어치나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무기고가 바닥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미묘한 기류 변화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한테 대만 문제에서 유연하게 나오면 3B 같은 대규모 구매로 양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만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 세계 군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부죠. 네. 근데 최근 자료 보니까 백악관이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아예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요구대로 대만 독립 지지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반대한다로 단어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아, 그 단어 하나 바꾸는 문제요? 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대만을 무역협상의 볼모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단어 하나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외교고대에서 그 단어 하나의 차이는 말 그대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현상 유지지만 반대한다는 건 사실상 중국의 대만 병합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와, 워싱턴 안보 전문가들이 이 그림자 거래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무역 적자 좀 줄이려고 지정학적 핵심 축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대만 내부 상황을 보면 이 압박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더 소름이 돋습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 대표가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대만 의회에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막고 있거든요.
반면에 라이칭도 총통은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완전히 내분 상태네요.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완벽한 체스메이트입니다. 미국 무기 인도는 지연되고 보호의지는 흔들리고 그럼 대만 국민들 심리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 안 지켜주니까 차라리 중국이랑 타협하는 게 살 길이다. 이런 패배주의가 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 무역 지렛대랑 외교 수사만으로 대만 내의 친중 성향 세력을 다시 세우려는 거죠. 와, 이 관세랑 대만을 둘러싼 수싸움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이야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까 그 테이블 한가운데 있던 배양 접시 기억하시나요? 네, 경제나 영토는 손실이 나도 결국 사람이 수습할 수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죠. 맞습니다. 이 기능부전의 두오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두려워해야 할 위협은 보이지 않는 실험실 안에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바로 AI 생물 테러입니다. 네, AI와 생물학의 결합은 한 번 통제를 벗어나면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인류의 실존적 위기입니다. 최근에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미토스 사례가 자료에 나오는데 이 공포가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미토스 보고서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해킹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대중공개도 보류됐잖아요. 근데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생물학 분야에서 인간 최고 전문가를 아득히 능가해버렸다면서요? 작동 방식을 들으면 더 섬뜩하실 겁니다. 이 고도화된 AI한테 유전자의 원시 데이터만 던져주면 알아서 역설계를 해버려요. 세포 유형이 뭔지, 어떻게 변형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순식간에 분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천재 생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야 했던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AI에는 위험한 정보 못 묻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AI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 제일 브레이킹 기법을 썼을 때 병원체 제조 정보를 빼내는데 무려 90%나 성공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 90%요? 그럼 아기를 품은 테러리스트 한 명이 방구석에 앉아서 인류를 끝장낼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전문가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이버 해킹이랑 이 생물 보안 문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급이 다르게 위험한 겁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방어자의 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방어자의 배당금이요?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는 쪽이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뜻인가요? 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해커가 신종 악성 코드를 퍼뜨려도 보안 시스템이 탐지하는 순간 분석해서 몇 시간 만에 방어 패치를 전 세계에 뿌리잖아요. 한 번 당할 때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AI가 그 패치 만드는 속도도 줄여주고요? 근데 생물학은 그 공식이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 신체는 소프트웨어처럼 버튼 하나로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실험실에서 만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되면 전 세계 80억 명을 하룻밤 사이에 패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 사이버 보안은 실수가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생물학 쪽 보안은 실수가 곧바로 수십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종말이네요. 복구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핵무기는 막대한 시설이 필요해서 감시라도 할 수 있는데 합성 생물학은 상용 장비랑 작은 접시 하나면 끝입니다. 전 세계 소규모 실험실을 다 감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듣고 보니까 너무 끔찍한 위험인데 당장 미국과 중국이 손을 맞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까 기능부전의 듀오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이 문제에서조차 동상이몽이더라고요. 네,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는데 해법을 두고 완전히 서로 불신합니다. 중국은 AI를 경제를 먹여 살릴 원자력 발전처럼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유엔 산하의 새 기구를 만들어서 글로벌 표준을 정하자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미국은 왜 반대하는 건가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딥시크 V4 같은 건 성능은 좋은데 미국 AI보다 안전장치가 헐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무료로 풀리면 알카이다 같은 테러 집단이 다운받아서 생물무기 만드는 데 쓸까봐 두려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기술 공유에 동의 못하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그런 우려를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겠네요. 당연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이는 겁니다. 안보 핑계로 미국의 AI 독점을 유지하고 중국 성장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 불평등 조약의 트라우마 때문에 기술 제국주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불신이 정말 끝이 없네요. 하지만 파멸을 막으려면 억지로라도 협력해야 할 텐데 자료에 보면 현실적인 대안 3가지가 거론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냉전 시대 핵무기 통제 모델을 빌려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전략적 안심입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안 주더라도 최소한 레드라인이 뭔지 대화 채널을 열어서 오판을 막자는 거죠. 두 번째는 공통 안전성 테스트 도입이더라고요. 기술 유출 없이 위험한 생물학적 지시를 내리는지만 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건데요.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스타일의 글로벌 사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소비량이나 활동 정보를 국제 심판관에게 의무적으로 보내서 상호 감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밀리에 위험한 훈련을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보겠습니다. 관세의 사슬, 지정학적 화약고 대만을 둘러싼 그림자 거래, 그리고 수십억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AI 생물 테러까지. 이 거대한 위기들이 다 베이징 회담장의 기능부전 듀오 테이블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전문가님 자료를 보면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명확해지잖아요. 이들의 협상을 주도하는 건 선의가 아니라 공포라고요. 맞습니다. 평화로운 공존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상호 취약성과 다 같이 죽을 줄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파국을 막고 있죠. 과거 체르노빌이나 보팔 가스 참사처럼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표준을 세웠잖아요. AI 생물학에서도 그런 대가를 치를까 봐 우려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담 테이블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 저 두 사람이 경제적 득실 따지면서 지루한 관세 협상이나 하고 외교적 단어 게임에 몰두하는 그 순간에 네. 저 배양접 시안의 고도화된 AI가 양국의 통제망을 동시에 비웃으며 독자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무역 적자나 패권 다툼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지능에 맞서 인류 생존을 지키려는 본능만이 미국과 중국을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강제 결속시켜버리는 역설적인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참 도발적이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상입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대만이나 관세 문제는 완전 사치스러운 고민이 돼버리겠네요. 그러니까요. 마트 물가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다 얽혀 있는 저 베이징 테이블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날카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연이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지 말이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복잡한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예리한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